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돕는 여러분의 친절한 튜터입니다. 오늘은 건물의 열이 바늘구멍처럼 새어나가는 점형 열교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콘크리트 벽을 뚫고 앵커핀 같은 금속이 박히면 그 작은 점을 통해 아까운 열이 줄줄 셉니다. 이런 수백 개의 점을 일일이 셀 수 없으니 단위 면적당 손실로 치환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패시브 건축에서는 이 점형 열교 손실량을 무려 0.01W 제곱미터 K 이하로 꽉 막아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열 손실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것이 제로에너지의 핵심이랍니다. 이제 꿈의 친환경 건물인 제로에너지 빌딩, JEB를 달성하는 3단계 절대 원칙을 소개합니다. 건물 스스로 에너지를 지키는 패시브, 건축 기술이 가장 먼저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적게 먹고 고효율을 내는 액티브, 기계 기술로 에너지를 똑똑하고 알뜰하게 아껴 쓰죠. 마지막으로 지붕에서 햇빛이나 땅속 지열로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오직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이 올바른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제로 에너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위대한 3단계 다이어트 법칙,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장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JEB 1단계는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기도 전에 건물의 순수한 체력만으로 버티는 패시브 단계입니다. 우주복처럼 두꺼운 외단열과 틈새를 막는 고기밀 시공으로 건물이 갈구하는 온기 갈증을 줄이죠. 이렇게 기계 개입 없이 건물 뼈대만으로 요구하는 에너지를 바로 에너지 요구량, 디맨드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건축사가 도면을 똑똑하게 그려서 이 요구량만 꽉 잡아도 전체 부하의 약 80%가 뚝 떨어집니다. 건물의 방향을 따뜻한 남향으로 잡고 여름철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을 치는 것도 모두 1단계 기술이에요. 가장 먼저 건물의 체질을 개선하는 이 과정이 JEB 성공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뼈대 다이어트를 마쳤다면 제비 2단계, 기계장치들의 밥을 줄이는 액티브 단계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는 1등급 콘덴싱 보일러나 전기를 적게 먹는 LED 조명, 똑똑한 인버터 펌프 등을 주로 사용해요. 건물의 요구량을 채우기 위해 기계가 돌면서 배관 손실까지 합쳐 계량기에 찍히는 실제 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에너지 소요량, 컨섬션이라고 부르며 설비 엔지니어의 솜씨로 20에서 30%를 더 줄이죠. 요구량은 건축사가 깎고 소요량은 설비 엔지니어가 깎는다는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 바로 2단계의 본질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낭비를 극한으로 줄이는 최첨단 설비의 마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드디어 ZEB 3단계, 남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어 덮어버리는 신재생 에너지 융합 단계입니다. 1, 2단계를 거쳐 극한으로 다이어트한 뒤에도 아주 조금 남아있는 잔여 소요량을 여기서 완전히 없애요. 주로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이나 땅속의 따뜻함을 이용하는 지열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가동합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양과 옥상에서 생산하는 양이 1대1로 똑같아지는 상쇄 순간, 완벽한 제로가 되죠. 건축이 1단계에서 먼저 몸집을 줄여주지 않으면 태양광 패널을 아무리 덮어도 제로 에너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 뼈대 다이어트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요구량과 소요량을 한눈에 다시 쪼개어 명확히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의 요구량은 기계가 없을 때 건물의 뼈대와 외피 성능만으로 느끼는 순수한 체력적 갈증입니다. 오른쪽의 소요량은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연료의 실제 식사량이죠. 중간에 기계가 돌아가는 효율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 요구량과 소요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요구량은 순수 건축 설계의 영역, 소요량은 배관 손실을 포함한 기계 설비의 영역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시험 지문에서 이 두 단어를 슬쩍 바꿔내는 낚시 문제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에너지 평가의 끝판왕이자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지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 집 콘센트에서 전기를 100만큼 썼다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저 멀리 화력 발전소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송전탑으로 보내면서 허공에 태워 날려버린 석탄의 연소 손실량까지 모두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쓰면 무려 2.75배의 엄청난 환산 페널티를 곱해서 가혹하게 벌점을 매기게 된답니다. 건물 하나가 지구 전체를 아프게 한 진짜 에너지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가장 거시적인 지표예요. 우리가 전기 플러그를 뽑아야 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마법의 숫자들. 1차 에너지 환산계수 대시보드를 머릿속에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방금 배운 전력, 전기는 최대 변환 손실 페널티를 받아 가장 높은 수치인 2.75를 무조건 곱해야 합니다. 반면 1차 연료를 직접 태우는 도시가스나 등유는 1.1, 발전소 폐열을 재활용하는 지역냉방은 0.937이에요. 특히 지역난방은 친환경 어드밴티지를 듬뿍 받아 가장 착한 수치인 0.728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환산계수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평가 등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기를 아끼고 지역 난방을 쓰는 것이 제로 에너지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배운 3단계 법칙을 실제 오피스 빌딩에 적용하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처음에는 연간 소요량이 564kWh 제곱미터나 되는 뚱뚱하고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한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패시브, 건축, 와 액티브, 기계 기술로 80%나 다이어트를 시켰더니 156kWh 제곱미터로 쏙 날씬해졌죠. 이제 이 가벼워진 156만큼만 태양광, 풍력 발전기, 신재생으로 지붕을 덮어주면 에너지 자립률 100%가 달성됩니다. 설계와 설비로 뚱뚱한 몸집을 극한으로 깎아내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평가사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랍니다. 건물을 슬림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다이어트 여정을 직접 지휘하게 되실 여러분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삐죽 솟은 높은 빌딩은 지붕이 너무 좁아서 자체 태양광만으론 에너지를 다 못 채워요. 이렇게 대지 안에서 100%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온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고층 건물엔 무리죠. 그래서 저 멀리 바다의 해상풍력이나 넓은 들판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맑은 청정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대지 밖의 전력망을 가상으로 연계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오프사이트라고 불러요. 고층 빌딩의 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오프사이트 연계망은 미래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집 지붕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스마트 그리드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건물의 생김새가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건축 기하학의 재미있는 비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둥글게 웅크리는 것처럼 건물도 바깥 공기와 닿는 피부가 좁아야 해요. 왼쪽처럼 십자가나 별 모양으로 꼬불꼬불 요철이 많은 건물은 껍데기가 팽창해서 열이 사방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둥글거나 컴팩트한 정육면체 큐브로 지으면 열이 새어나갈 피부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건물은 최대한 매끈하고 단순하고 단단하게 뭉쳐지어야 에너지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방패가 된답니다. 복잡하고 예쁜 요철 건물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방어력이 아주 취약한 불량 매스라는 점 명심하세요. 건물이 얼마나 컴팩트한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 단골 지표, 바로 SVB, 최적 대비 외피 면적비입니다. 건물의 뚱뚱한 전체 부피, V를 분모에 깔고 바깥 날씨와 맞닿는 피부 껍질 면적, S를 분자에 올리는 공식이에요. 공식의 윗부분, 분자에 열이 펑펑 새어나가는 피부 면적이 있으니 이 전체 결과값 수치는 무조건 작아야 좋겠죠? 수치가 작다는 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껍질 비율이 없다는 뜻이므로 아주 우수한 콤팩트 건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시험에서 SVB 수치는 클수록 효율에 유리하다라고 꼬드기면 단호하게 틀렸다,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찍어주세요. 즉, SVB는 작을수록 좋다. 이것 하나만 외워도 객관식 한 문제를 거뜬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면적비 지표는 SFB, 바닥면적 대비 외피면적비인데 방금 배운 SVB와 완벽하게 찰떡궁합 형제예요. 이번엔 공식의 분모에 건물의 부피 대신 바닥 평수, 연면적, F를 깔고 분자에는 똑같이 껍질 면적, S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30평짜리 집을 짓더라도 뱀처럼 길고 꼬불꼬불하게 지으면 껍질, S가 늘어나서 열이 폭포수처럼 새어나가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껍질, S를 확 줄여서 둥글고 단단하게 지어야 하므로 SFB 역시 무조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SVB와 SFB는 모두 껍데기 열 손실 지표니까 무조건 작을수록 훌륭하다. 이 쉬운 마법의 주문을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문자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S가 분자에 있다는 본질만 파악하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을 과락시키려고 아주 교묘하게 수식을 뒤집어버리는 무서운 함정이 등장합니다. 방금 배운 SVB 공식의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어서 열이 새는 껍질을 밑으로 내리고 부피 V를 위로 훅 올린 최적비 V 나누기 S를 내놓죠. 이러면 낭비되는 껍질 S가 분모의 자리로 깔렸기 때문에 이번엔 전체 수치가 커야만 우수한 건물이 된답니다. SVB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걸 뒤집은 최적비는 클수록 좋다는 이 교묘한 말장난에 수험생 90%가 속아 넘어가요. 공식의 껍질 S가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는 것이 이 낚시 문제를 부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피부의 위치만 찾아서 정답을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함정지표 두 번째 타자, 바로 APB, 평면 밀집비라는 녀석인데 이 친구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무서운 단골 손님이에요. 이번엔 공식의 분모에 외벽의 총 둘레 길이 P를 넣고 분자에 순수 바닥 면적 A를 올렸습니다. 외벽 둘레가 짧고 안으로 꽉 뭉친 호빵 같은 원형이나 정사각형일수록 에너지를 철통 방어하는 힘이 쏙쏙 올라가요. 열이 새어나가는 둘레, P가 밑바닥 분모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APB 수치는 아까와 달리 클수록 유리하다가 정답입니다. 평면이 얼마나 꽉 차게 밀집되어 단단하게 뭉쳤는지 보여주는 점수니까 점수가 클수록 1등 방어력이라고 외워두세요. 최적비와 APB, 이 두 가지 예외 지표는 클수록 좋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층수와 열 손실의 재미있는 상관관계를 단독주택 4채와 4층짜리 아파트 건물로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단독주택 4채를 바닥에 펼쳐놓으면 지붕 4개와 바닥 4개가 전부 찬 공기에 오들오들 노출되어 에너지를 무참히 뺏깁니다. 하지만 이걸 4층짜리 아파트로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리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외기와 단절된 공유 면적이 생겨요. 내 집 천장이 윗집의 따뜻한 방바닥이 되면서 밖으로 열이 전혀 새지 않는 완벽한 샌드위치 보온병이 되는 것이죠. 바닥 면적이 동일할 때 층수가 증가하면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은 획기적으로 뚝 떨어져서 에너지 절감의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가 겨울에 단독주택보다 난방비가 적게 드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층수와 달리 방 안의 천장 높이인 층고가 훌쩍 높아지면 열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상상해보세요. 기본 3m 천장을 5m로 시원하게 뚫어버리면 보일러로 덮여야 할 텅 빈 허공의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게다가 천장이 올라간 만큼 바깥의 찬 공기와 맞닿는 측면 벽의 껍질 면적도 위아래로 쭉쭉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되죠. 대울 부피도 늘고 뺏기는 면적도 늘어나니 천장 높이, 층고가 높아질수록 열 손실은 막대하게 커지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멋진 공간감도 좋지만 에너지 관점에서는 층고를 아늑하고 낮게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를 아끼는 최고의 지름길이랍니다. 시험에서 층고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X표를 그어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역대급 치명적 오답 함정. 외벽 길이가 짧을수록 열 손실이 커진다? X. 완전히 틀린 낚시입니다. 건물의 외벽 둘레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튀어나온 팔다리 없이 몸을 둥글고 단단하게 뭉쳤다는 뜻이거든요.
바깥 공기와 닿는 외피 껍질 표면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니 콤팩트 효과가 발생하여 열 손실은 당연히 뚝 떨어집니다. 길이가 짧아져서 열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는 공학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교묘하고 유치한 속임수예요. 외벽 길이가 짧을수록 콤팩트하다. 열 손실이 급감한다. 이 마법의 콤보를 입 밖으로 꼭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이 개념만 확실히 잡으셔도 시험장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함정을 가뿐히 점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배운 이 복잡한 공식들이 실무 도면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평가사가 되면 도면에 선 하나를 그을 때마다 이 건물의 SVB와 APB 폼팩터가 어떻게 변할지 꿰뚫어 보게 됩니다. 낭비되는 껍데기를 다듬어 요구량을 줄이고 2.75배의 무서운 가중치가 붙는 전기를 아껴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능동적으로 깎아내죠. 이런 날카로운 기하학적 통찰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수천 톤의 탄소를 줄이는 진정한 패시브 마스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이론은 단순한 시험 통과용 암기 코드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랍니다. 멋진 제로에너지 빌딩을 설계할 여러분의 빛나는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길고 어려웠던 1차 에너지와 건축 기하학의 험난한 여정을 완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저한 건축부와 저감, 1차 에너지 환산계수 통제, 그리고 SVB를 최소화하는 기하학 형태비 최적화까지. 이 강력한 마스터 무기들을 장착하셨으니 이제 시험장의 그 어떤 낚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어력을 갖추셨습니다. 오늘 흘린 여러분의 뜨거운 땀방울과 노력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합격 방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 친절한 튜터가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